그 2023년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그 우리 후보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대전교육부 보수단입니다. 우선 내년 총선에 예비 후보자 등록하시면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의성 청송 영덕의 대학 지역구 김태환 후보님을 만났습니다. 내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해가 솟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시길 바라며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김태환입니다. 예, 이번 내년에 2024년도 총선 출마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2021년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입 인재로 당에 입당한 케이스입니다. 그 후부터 현실 정치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 있다가 은퇴를 한 다음에 대학교에서 강연하면서 제 마음속에 해야 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배들과 상의해서 제가 정치에 뜻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 펼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후보자님 경력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치 관료로서 이때까지 20년 가까이를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국회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IMF 지난 이후부터는 국회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한번 같이 일하자고 하는 계기가 있어서 국회 보좌관으로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국회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도에 한나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하고, 다음에 그해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데 제가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청와대에서 국내의전 행정관을 했고, 정무비서관실에 선임위 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정무운영국장 2급자입니다. 거기를 역임하고, 제 집중에 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제게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공직을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구시장 비서실장을 하고요. 다음에 지방 공직유관단체 사장, 쉽게 말하면 지방 공기업입니다. 520명 지구 있는 공기업의 사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지금 5분이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유국 국회의원님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벽을 뚫고 경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님께서 강점과 단점 그걸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성, 청송, 영덕에서 울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구가 편성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4개 군이 들어오는 광역 연합 선거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은 김희국 국회의원이고요. 다음 울진이 들어온다면 박형수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희국 국회의원에 대한 혹은 박영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새 사람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정치 관료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한
경험도 다양하지만 일을 주면 야무지게 처리하는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이미 거의 대부분을 다 경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꾼이라고 하는 조청에 맞고, 그러면서도 신입,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신입에서도 참신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역 정치 신이다 보니까 광활한 지역에서 신인이 얼굴을 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김유국 전 의원이라든가 박형수 전 의원과 같은 사람은 이미 재선 혹은 3선을 향해서 지역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신으로서의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추석 때부터 정말 거리 관리하지 않고요, 사람이 있는 곳에 혹은 장날 혹은 토요일 주말 따지지 않고 사람을 만나러 불철주야 정말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보다도 두 발과 제 입으로 진정성과 성실성으로 사람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일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군이 대구로 편입되고, 네. 또 울진군이 새로 이제 지역구로 편성이 되는데, 그 울진군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후보자님에게는 유리한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네네. 정치 신인이 유불리를 따지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가른다고 하는 것은 참신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어느 지역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내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저희 신조와 소신, 철학을 변함없이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금 선거 행정위원회에서 울진을 선거구역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을 건의를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울진이 우리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역에 박영수 의원이 있지만 누가 있는 것과 관계없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열정과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진심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자주 찾아뵙고 많이 듣고, 그래서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울진, 영덕, 청송, 의성은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릅니다. 그 지역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살고 계신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물으면서 함께 해달라고 두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후보님 지금 여기 지역구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네네. 넓고 좀 광범위합니다. 특히 또 농어촌 지역이라서 네. 도시와는 어떠한 특성이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농촌과 어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농산, 어촌이 합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마다 도시는 보통 사람들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정해져 있고요. 또 저녁에는 휴식을 취하지만 이분들은 해가 뜨면 일을 나가고 농번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들에 산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몰입되는 도시 같은 것은 선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주장이 있고 또 도시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치와 관련된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농촌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놀이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소먹이를 줘야 되고 돼지고기를 청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서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저항감과 불쾌감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하는 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주 찾아뵙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땅은 넓고 사람이 없는 것을 당하는 많은 시간 소모와 에너지 소모로 지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화하는 데서는 예를 들어 경쟁자가 없는 지역입니다. 공천을 받으면 누구나 당선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경험은 많고 또는 뭡니까 느낌도 좋지만 당신은 공천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만나서 나의 소신과 철학을 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도 그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답답하고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예비 후보자들이나 선거지망생들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또 그분들한테 접근을 한 번 더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배수해서 시도해서 그나마 지금은 많이 이해하고 조금 인지도가 높아졌지 않는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지금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지역 주민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왜 왔을까? 선거를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 왔지? 뭐예요? 놓고 가세요. 이렇게 굉장히 선거에 당초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꾸 찾아뵙고 시장에들 제가 여기에 의성소성 영덕 시장이 한 11개 같은 데입니다. 시장을 매번 돌고 수차 찾아뵙고 또 제가 누군지 큰 소리로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하는 사이에 5번, 6번 뵈면서 이제 제가 누군지 알게 되고 저에 대한 진정성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고보가 된 다음에는 거리 유수도 가능하고 거리 인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유세를 합니다. 제가 김태환이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저 혼자 그냥 두면 이 지역은 똑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고 자꾸 추락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제가 자주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 자세가 되겠으면 무슨지 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외칩니다. 목이 쳐져라 외칩니다. 어제 그제도 영희시장에서 6번을 유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우아하게 보고 뜬금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진정성 있게 목이 아프도록 목이 쉬도록 외쳤을 때는 끝난 다음에 모두 다 박수를 치고 꿀 탄 음료수를 제게 갖다 주기도 하고 제게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명함을 부르고 돌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처져 있고 누구든지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게 따로 없고 정치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에 불편해하고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그런 폐병식을 조금씩 깨가는 기존의 정치 모습, 그전의 정치 스타일을 깨가는 역할을 제가 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응도를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해야 될 말이 많고 넓은 땅덩이에 못 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함만으로는 제 이름을, 내 뜻을, 제 소신을 밝히고 요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잡지 않으나 목이 쉬도록 더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특히 TK 지역은 공천이 강권이지 않습니까? 공천 받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서는 네.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우리 지역의 정치 발전이 되지 않는 것,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면서 항상 오히려 보수나 정치권으로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군요. 정치를 하면서 공천 받을 수 자신 있느냐라고 그 누구에도 물어도 그걸 가지고 자신이 있다고 하면 혹은 내가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모회 할 때 후보자님은 꼭 누가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심을 속에서 가면서 그렇게 기존 정치인과 똑같이 얼굴 두껍게 말할 그런 양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직 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대신에 위를만 바라고 하는 정치가 만든 폐단을 저는 차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TK 대외공격이 위에 공천 주는 사람만 바라보고
지역 활동을 하지 않고 지역 민심을 듣지 아니하고 지역민들을 소외시키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이 한번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다시는 콧배기도 안 보이더라. 지역민들이 찾아가도 외면하고 바쁘다고 안 만나주더라. 이게 원색이 자자합니다. 4년 내도록 한 번, 두 번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천을 받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로워하는 이 정의가 함께하면 이분들이 제게 조금만 더 관심을 하든 그 아래로부터의 뜨거움이 위로 솟아서 반드시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덧붙여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후보님께서 보면은 학력이나 경력 이런 걸 보면은 네. 정책도 있고 행정적으로 주로 많은 업무를 보셨네요, 그죠?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국회의원들은 정치 쪽에만 자기들 남들의 어떤 소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 정치를 하는 거는 행정이 견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행정이 없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는 국회에서 네. 어떠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님께서는 행정적으로 현재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네, 네, 네. 그 앞으로 요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네, 네.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 몸은 정치권이었습니다. 정치 관료로서 국회 보좌 생활을 10년 하고요. 그 나머지 10년을 현장 정치에서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정치인으로 독립은 지금 처음 하지만 독립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치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옆에서 많이 조언해드리고 계획을 짜드리고 또 제가 대신 실천해드렸습니다. 정치는 정치만 가지고는 정책을 만들 수 없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세상인데 계속 정치만 가져가면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자꾸 정치를 더 해먹감을 느끼게 되고 어때요? 관심이 없는 딴 세상 얘기로 실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행정이라는 것도 전목을 알아야 되고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 갖고 그 정책을 수용하고 혹은 펼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심정이 어떤지 하는 체계화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의주정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치에 목을 닫고 머리에서 공부를 한 것은 행정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제는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행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과 반목을 조정해서 조화롭게 화합을 해서 손을 맞잡아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경영 마인드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임무를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실적을 내야 되는 경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공직유관단체의 사장으로서 3년간째 하면서 나름대로 경영 마인드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거나 기존 정치인들의 주의주장만이 아니라 화합과 갈등을 조정해가면서 하는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의 정치, 긍정과 화합의 정치를 제가 펼쳐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사회에는 성공 방정시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고시를 합격해야 되고요, 돈이 많거나 주변에 빽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 방정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시골에서 자라고 났습니다. 시골 사람도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성공 방지시에 포함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나라를 이끌었고 역할을 해서 리더로서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회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 쳐줄 만한 장소가 되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골 출신의 부드러운 마인드,
따뜻한 인성,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이런 것을 몸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에 갈 필요가 있다, 갈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쟁의 장, 적대 없이 진영 논리로 나를 세면서 싸우는 곳에 보복을 금지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보상의 정치를 한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입니다. 갖고 계시는 유권자들의 조그만 회한이라 그럴까요? 정치에 대한 불만, 실망, 이런 것을 거꾸로 에너지로 만들어서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못합니다. 내버려 두면 절대로 못합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격려를 하고 손을 맞추면 제가 힘든 데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는 제 사회를 위해서 절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급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사회적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지위까지 다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돌려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제 욕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보지 못한 희생의 정치, 헌신의 정치, 손해보는 정치를 정말로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골 지방을 대표하는 희생과 헌신의 진정한 성실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